2013년 스페인 말라가 대학의 컴퓨터과학 교수인 프란시스코 비코와 그의 연구진은 아야무스라는 인공지능 작곡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아야무스가 작곡한 곡을 연주하였습니다. 아야무스는 20세기 초반풍의 클래식 음악을 약 8분에 한 곡씩 작곡할 수 있다고 하죠. 201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델프트 공대 그리고 네덜란드의 미술사학자들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The Next Rembrandt를 개발합니다. 넥스트 렘브란트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렘브란트 작품 346개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요. 렘브란트 특유의 화풍을 약 1억 5천 개의 픽셀로 구현하였습니다. 더군다나 3D 프린팅을 통해 원본의 픽셀을 그대로 재현하고 전시회를 열어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내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영화감독 오스카 샤프와 인공지능 연구자 로스 굿윈이 탄생시킨 인공지능 시나리오 작가 벤자민이 있습니다. 벤자민은 수십 편의 SF 시나리오를 학습했고 이를 바탕으로 선스프링이라는 러닝타임 약 9분의 단편 SF 영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공지능 예술가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문학 등으로 그들의 창작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명의 사례도 있습니다. 1997년 미국의 스테판 탈러는 연결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기계인 창작머신을 발명하여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창작머신은 스스로 신경망 기반의 시제품 제작 시스템과 방법이라는 발명을 통해 특허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2005년 미국의 존 코자는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계를 발명해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계는 단지 저항과 측전지만 가지고 모든 전기 기술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증폭비가 2배 이상인 회로를 발명하였습니다. 또한 나사가 원하던 작은 크기의 우주선 안테나를 전문가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설계하는 등 2017년까지 36개 이상의 발명을 하였죠. 이처럼 인공지능의 창작물이 만들어지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는 많은 양의 작품과 발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도 지식재산권을 줄 수 있을까요?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은 사람이 발명을 하거나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인간의 참여가 거의 없이 발명이나 창작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허락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를 허락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공지능을 이용한 창작물에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2조의 제1호, 제2호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하여 법률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을 저작권자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들이 오직 인간이 만든 발명이나 저작물만을 특허권이나 저작권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뉴질랜드, 홍콩, 인도, 그리고 아일랜드의 저작권법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만들어낸 프로그래머 창작물의 저작권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창작물의 권리 기속 주체를 인간으로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판례에 의해 인간이 아닌 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 체계에 따라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특허법과 저작권법은 모두 발명자 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나라의 특허법과 저작권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과 인간의 발명 및 저작물만을 보호하는 현행 법 체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라는 시대적 환경 하에서는 서로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 발명품이나 창작물이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 발명품이나 창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와 노력을 들여 인공지능과 그 발명품 또는 창작물을 개발한 개발자들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이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의 발명품이나 창작물에 대한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개발자들이 소유한다면 개발자들은 자신이 기여한 바보다 더 큰 이득을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품이나 창작물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인간 발명자 또는 창작자들과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발명품이나 창작물을 만드는 속도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개발자들이 과도한 권리와 이득을 소유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언급 이후 일본은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에 의해 개발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총리가 수장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 전략 추진 계획에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및 창작물을 보호할 경우 그 부작용을 감안하여 보호의 범위와 수준, 기간 등을 낮게 설정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위원회를, 특허청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두고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대비하는 지식재산 이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 AI의 수준을 약한 AI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이 발명이나 창작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AI를 활용한 발명의 권리를 개발자, 소유자 등에 귀속하도록 하는 특허법 또는 저작권법을 개정 또는 해석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공지능이 활용된 모든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해 적용하되 인간의 발명 및 창작물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간에 의한 발명의 경우 연구 노트를 첨부해야 한다거나 저작권의 경우는 등록 및 표시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호 수준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또는 창작의 속도를 고려하여 보호 기간을 단축하고 약한 보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와 있는 현재입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이에 따른 발명 및 창작물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결국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모든 창작적 산물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기술 혁신, 창작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인공지능 창작물을 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고 또 장려하여야겠습니다. 다만 인간의 발명과 창작 의욕이 꺾이지는 않도록 보호 수준을 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